99%의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노력보다 확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 삶이 바뀌는 인사이트를 전하는 천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확률이며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루틴입니다. 하나, 행복은 사치가 아니라 부의 연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불안을 줄여줄 뿐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인지심리학과 행동경제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불안 완화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건 행복입니다.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상태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행복해야 버틸 수 있고 행복해야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행복을 에너지로 삼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연료이자 이후에 오는 시련을 이겨내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과정을 잘 견뎌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돈에는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한다. 그냥 돈은 불안을 줄이는 약이지만 제목이 붙은 돈은 삶을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용처가 붙은, 즉 제목이 붙은 돈은 그제서야 행복 촉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금이 아니라 6개월 생활안전비, 저축이 아니라 은퇴 후 나의 시간, 투자금이 아니라 10년 뒤의 자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순간 돈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달 고정 이체할 때 그 통장의 이름을 직접 바꿔보세요. 통장이나 버킷을 5개로 분리하십시오. 비상, 세금과 보험, 투자, 관계와 선물, 자기개발과 휴식. 매월 1일, 각 항목의 고정 이체로 행복 우선순위를 행동으로 박제하십시오. 미래비, 관계비, 행복비 이렇게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생활 루틴 팁 하나 드립니다. 아침 3분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오늘의 감사 3줄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충동 소비가 줄고 의사결정 품질이 올라갑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 강하게 잘 버텨내는 부자들, 그 부를 지속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는 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둘, 운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빈도, 노출의 결과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았어? 하지만 운이 좋다는 건 사실 확률이 맞아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과 재무 전문가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운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가난한 분들을 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내가 정말 비를 많이 맞고 싶습니다. 내가 비 오는 날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 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확률을 올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더 자주 던지기, 더 자주 시도하기. 운은 얻어 걸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얻어 걸리려면 노출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결국 얻어 걸린다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운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빈도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까먹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은 기회 노출 장치입니다. 매일 20분씩 숫자를 확인하고 주 2회 사람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스스로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 작게, 자주 반복하는 습관이 운의 확률을 끌어올립니다. 확률을 올리는 5가지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매일 20분. 계좌, 가계부 숫자 확인입니다. 잔액, 카테고리, 누적 그래프만 보십시오. 둘째, 주 3회. 작은 위험 감수 한계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기, 짧은 제안 메일 보내기, 작은 공모전 제출하기. 셋째, 주 2회. 역량 스택 쌓기입니다. 자격, 툴, 한 문장 피치, 25분 집중하십시오. 넷째, 수익의 10% 자동 투자입니다.
상품은 각자 다르지만 수익 발생하면 10% 자동이체는 고정입니다. 다섯째, 월 1회. 나의 운, 기회 로그 리뷰입니다. 가장 효과 있었던 시도 톱3만 기록하십시오. 루틴을 만들어내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은 불을 쌓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커다란 능력은 루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부도 어느 정도 이전까지는 반드시 루틴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억까지는 지리하지만 어쨌든 고생해서 모아보라. 그 위에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탄력 이후의 지점만 자꾸 생각합니다. 상상이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억까지의 지리한 과정의 루틴은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노출된 사람에게 옵니다. 작은 루틴이 쌓일수록 운은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큰 기회는 루틴 위에 앉습니다. 루틴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좌절했을 때입니다. 기분 좋은 날은 습관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한 날 작은 것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작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은 욕구가 결국 그것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시켜줍니다. 우리의 착각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큰 좌절일수록 큰 변화로 극복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입니다. 큰 좌절을 하셨을수록 작은 루틴을 여러 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살아남는 루틴들이 결국 나를 부자에 가깝게 혹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부에 가까운 능력으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투자의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 돈 관리의 순서는 단 하나. 새는 구멍부터 막아라.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소득을 늘려라가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라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흘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나 재무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든 전문가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의 핵심은 소득 증가지만 첫 행동은 누수 차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간단한 착각으로 빚이 있는데도 저축을 하고 이자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모험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험은 결국 비슷한 종류의 더 큰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나를 원망하게 됩니다. 돈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 세 줄 가계표입니다. 고정비, 주거, 통신, 보험, 변동비, 식비, 생활, 미래비, 저축, 투자. 이 세 줄만 매주 적어보세요. 전주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만 체크하면 됩니다. 또 하나, 빚이 있으면 투자보다 상환이 우선입니다. 이자가 6%인데 수익률이 4%라면 그건 이미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이자율이 기대 수익률을 이기면 무조건 상환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다잡기 위해 한 달에 한 카테고리만 절식하세요. 배달앱이든 카페든 충동구매든 상관없습니다. 30일 소비 절식 챌린지를 해보십시오. 카테고리 한 개만 금식하십시오. 한 달에 하나만 끊으면 현금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작은 금식이 현금 흐름 회복술입니다. 정말 자기 돈을 잘 사용하고 지혜로운 분은 이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감정을 의심해 볼 줄 압니다. 이것이 완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씩 더 검증해 봅니다. 돈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은 버는 법이 아니라 세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넷. 과거 탑보다 오늘의 24시간 설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주식을 샀을 텐데. 우리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 좌절하는 청년이나 중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별로 없어서 좌절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은 그 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자기 무능함이나 부족함에 대한 비난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주식을 샀어야 한다. 거기를 안 샀어야 한다.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상상만으로도 사람을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걸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나간 사실을 바꾸려는 생각이죠. 이 반사실적 사고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일이 오히려 선택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를 상상해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상에는 생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과거의 후회일 뿐, 현재의 기회를 바꾸진 못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고통의 상당 부분은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투자하지 못한 우리의, 즉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원망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과거의 상상 대신 현재의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하루 24시간 중 단 1시간만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넣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기, 짧은 제안 메일 보내기, 배웠던 걸 정리해서 온라인에 올리기. 이 일시간이 내일의 운을 바꿉니다. 또 하나, 당신에게 필요한 건 롤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좋은 롤모델 3명, 나쁜 롤모델 3명, 둘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만 보면 과속합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만 보면 멈춰버리죠. 양쪽을 함께 보며 균형을 잡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50이 넘으면 이제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60이 넘어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이 하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적인 롤모델, 부정적인 롤모델을 다 만나봐야 합니다. 인간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면서 무리한 일을 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모습들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되게 재밌게도 둘 중에 하나를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내 욕심이 생기면 긍정적인 롤모델만 봅니다. 그리고 왠지 불안하면 부정적인 롤모델만 찾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지지해주는 그런 증거들만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여기도 결국 답은 다양하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부럽다. 부럽다는 건 질투가 아니라 시작의 신호입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질투하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잃었으면 좋겠다는 못난 감정입니다. 부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인 용기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 곧 당신의 루틴을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자들, 내가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를 쌓은 분들을 기꺼이 부러워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24시간 안실행 가능한 3옵션을 적고 하나를 즉시 루틴에 편입하십시오. 5. 부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 균형과 굿 스트레스. 돈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향점이 있는 스트레스는 에너지가 되고 방향이 없는 스트레스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일만 하고 있나? 나는 너무 놀고 있나? 나는 돈에 집착하나? 아니면 돈을 외면하고 있나? 이 4가지 질문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균형 내 문항 자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주 1회, 5분이면 됩니다.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받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외로운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누구와 함께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써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바쁜 사람들이 과소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비의 결과를 혹은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쓴다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예측할 만한 인지적인 자원을 못 가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도 과소비를 부릅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잠도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절약합니다. 적절하게 일하지만 충분히 쉬는 사람이 자기 돈을 잘 관리합니다. 쓸데없이 바쁘다, 하는 것 없이 정신없다. 이것이 돈 낭비의 의외로 숨은 복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망감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무망감이란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꺾인 것입니다. 절망했을 때는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무망감입니다. 희망을 만들 힘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상상할 수 있는 느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은 꺾여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망은 상상조차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무망감은 왜 오는가? 바라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 없이 그저 열심히 산 분들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소망을 유지합니다. 무망감 예방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붙은 돈 플러스 작은 프로젝트입니다. 여행비가 아니라 봄 1박 걷기 여행 100만 원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가 삶의 힘을 만듭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돈의 제목이 곧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약에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약과 독의 차이는 결국 용량이다. 그 좋은 약물이 혹은 그 좋은 성분이 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크기에 도달할 정도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의 크기가 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독극물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아무리 종합해봐도 너무 어린 나이에 성장 초반기에 일찍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부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강력한 질병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고민에서부터 여러 가지 깊은 시련이나 시름도 다 조금씩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파편화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직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가면서 쌓아보고 판단해보고 또 불필요한 것 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판단 체계를 만들어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엔 이제 벌자 대 이제 쓰자를 스스로 판정해야 합니다. 그 감각은 오랜 소액 실패 플러스 작은 성공이 만드는 직관에서 나옵니다. 저것은 괜찮다. 안 사도 된다. 저것은 사봤자 100% 후회한다. 저기는 꼭 가야 되겠는데 저기는 가면 기분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이 결과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지혜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추구하면 반드시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한 가지 원칙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일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놀고 있는가? 내가 너무 돈에 집착하는가? 내가 돈을 너무 외면하는가? 항상 이 과정에서 균형을 내가 잘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가는 순간은 계속해서 지리하지만 결국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이 오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약 부가 쫓아온다면 나는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 행운이 많이 따라주지 않아 쫓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분이라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시어머니와 완전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된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돈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돈은 스트레스입니다. 문제는 제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대부분 우리는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눕니다. 지향점이 있을 때 겪는 스트레스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향점이 없는 경우, 즉 갈 길을 잃은 상태에서 똑같은 불안을 겪으면 그것은 정말 나쁜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갈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은 스트레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1. 행복을 연료로 삼고 2. 우는 빈도로 끌어오며 3. 돈에는 제목을 붙이고 4. 루틴으로 확률을 높이고 5. 균형으로 오래간다. 이 5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지속 가능한 부의 궤도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런 돈에 관련된 지혜가 좋은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부를 쌓을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돈과 관련된 어떤 인생의 큰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긴 수명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 모습을 안 고치고 평생 살면 그 평생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에 고통과 무기력의 시간도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99%의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1%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 먼저고 돈은 그 결과라는 것. 부자가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인드셋입니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핵심 정보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회, 그리고 행복한 확률이 점점 더 커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 단 3명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확언해주세요. 나는 행복을 연료로 루틴을 돌려 오늘도 부의 확률을 높인다. 감사합니다.